네, 안녕하십니까. 자본노동자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이고요. 제목은 1분기 실적 쇼크를 차트가 버티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개요를 보면은 지금 현재가 한 15만원대까지 내렸을 겁니다. 목표가는 뭐 19만 3천원이라고 해놨는데 요즘 장이 좀 워낙 어지러워서 유동적으로 좀 조정이 될 수가 있고요. 섹터는 반도체죠. 반도체 소부장이고 매출, 시가총액 그렇게 커다란 종목들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물론 파운드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좀 되는 종목들도 있고 유명한 종목들도 있죠. 핫했던 종목들 솔브레인, 테스, 원익 워낙 유명하고 거기다가 요즘은 리노 기본으로 가져가죠. 테크인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동사는 조금 주가가 부진하고 나름대로의 성장이 기대는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1분기 쇼크가 나타나는가? 그것도 계절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PR 밴드 48까지 찍었었는데 가장 낮았을 때는 28이었네요. PBR로 볼 종목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영업이익률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한 20% 중반을 기본으로 하고 내년도엔 30% 찍어줄 거라고 이베스트의 차용우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좀 전망을 해주셨네요. 에비타, ROE 상대적으로 준수합니다.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이 차트로 하나 보면은 나타납니다. 보면은 물론 이 중화권이기 때문에 꼭 중국만 있는 건 아니고 싱가포르나 대만 TSMC가 있죠. 그것까지 포함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못해도 30% 중반 정도는 중국 물량이라고 봐야겠죠. 중국 물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을 놓고 미중 갈등이 계속 발현이 되고 있고 동사가 수출하는 것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과연 얼마나 부진하길래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나 흐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파크 시스템스의 주가 차트고요. 내렸죠. 21만원 우습게 올라갔던 때에서 내렸는데 근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때쯤 한번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이 통로에서 천장을 못 뚫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이때쯤 지지를 해주면 조금 더 상황이 나왔을 텐데 지금 내려와서 이 정도 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도 선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죠. 여기서 연장을 한다면은 이 추세 그대로 연장을 하면 한 14만원? 이때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국장 자체가 조금 부진하기도 했었고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것도 있고 원래 조금 뛸만한 자리에서 못 띄워줬던 게 여러 번 잡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 중국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짐처럼 달리는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었죠. 이 차트가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요도 좀 더 읽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원자 현미경 업체입니다. 원자 현미경 업체인데 원자 현미경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미시 단위에서 물체를 관측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관측한다는 거는 빛이 그 물체에 부딪히고 튕겨온 거 우리 눈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굉장히 미세한 단위, 눈으로 볼 수 없는 단위, 쉽게 말해서 거시 세계를 벗어난 미시 단계에서는 그 빛조차 이 물체를 관측하는 데에 불확실성으로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빛에 맞고 혹은 빛이 투과하고 이런 작용들에 의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인식했을 때 그걸 똑바로 인식하고 있는가 혹은 이 빛이란 변수 때문에 뭔가 좀 변형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거를 따지는 단계죠. 미시세계라는 거는 반도체는 그 단계까지 내려가 있는 굉장히 첨단 산업이고 근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미경입니다. 당연히 체크를 해야죠. 제대로 웨이퍼의 칩이 만들어졌나 패키징은 잘 됐나 그런 걸 보는 건데 원리는 제가 과학고에서 옛날에 배웠던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자 현미경이나 원자 현미경은 뭐 빛을 조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뭐 같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물체를 놔두고 이제 원자나 뭐 전자 뭐 이런 것들을 투과해서 뭐 엑스레이 찍듯이 해서 나와 있는 그 상태를 좀 투과나 조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관측을 하는 겁니다. 눈이 아니라 남아있는 흔적을 보는 거겠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어쨌든 그건 뭐 기술적인 이야기고 거기까지 투자자들이 깊게 보기도 어렵고 뭐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얘기한 게 뭐 실제 실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관측에서 좀 더 공정이 미세하면 미세하고 좀 더 첨단 산업이 돼갈수록 좀 더 필요한 장비를 나름대로 입지를 갖추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 뭐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얘기했듯이 좋습니다. 미세화되면 될수록 이제 원자 현미경은 필요하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확장되는 사업 업자가 빠졌네요.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전공정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웨이퍼에다가 뭐 칩을 새기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고 후공정은 그 다음 뭐 새겨진 칩을 떼서 뭐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연구용, 사업용이 있는데 연구용은 말 그대로 연구소에서 쓰는 겁니다. 뭐 대학이나 뭐 기관 연구소 이런 데서도 원자 협력용을 쓰고요. 사업용은 이제 이런 반도체 첨단 산업에서 업체들이 쓰는 거죠. 아무래도 좀 더 사업용의 믹스가 개선되면은 사업용 비중이 높아지면 질수록 동사엔 좋습니다. 숫자죠. 1분기 매출 뭐 QOQ는 뭐 큰 감소긴 하지만 뭐 이건 계절성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YOY로도 근데 영업이익이 10% 가깝게 감소할 것이다. 이게 좀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황에서는. 컨센서스가 꽤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큰 고비가 될 겁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중국 리스크,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하나의 우려 요인이죠. 나와 있습니다. 30% 중후반이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좀 확장을 통해 가지고 극복을 할까?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원자 현미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선두 업체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굳건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뭐 흔들리고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실적도 분기 실적이 있고 계절성도 겹치니까 뭐 이런 게 좀 남아있지 않은가 싶은데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가 걱정인 거죠. 많은 분들이. 자, 리스크는 확장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네. 제일 큰 리스크인 그 미중 갈등이나 반도체 규제를 일개 기업 수준에서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아마 대통령도 뭐 쉽게 못할 일이고 뭐 삼성전자라고 해도 대응의 영역이겠죠. 그런 일개 기업 수준에서는 뭐 그건 제쳐두고 건드릴 수 없는 고정 변수, 좀 불확실한 변수니까 다른 유리한 조건들을 쌓아가야 됩니다. UV 마스크 뭐 기술적인 얘기는 아까 했던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해봤자 그게 뭐 분석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그리고 미세 공정으로 넘어갈수록 동사한테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느니까 뭐 그 이야기죠. 근데 동사는 나름대로는 조금 팔로업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주 현황을 예컨대 어떤 기업들은 조그만 수주 현황도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해주는데 동사는 그렇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 말부터 IR 행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오고 있고요. 다수의 증권사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을 투자자들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수주에 대한 변화 혹은 이제 사업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놓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연구용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물론 뭐 소중하긴 하지만 단가도 그렇고 성장성도 그렇고 사업용, 산업용 시장에서 꾸준하게 믹스를 가져와야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좀 편중성을 어떻게 극복하는 걸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겁니다. 스토리가 좀 더 필요해질 거예요. 숫자는 1분기가 좀 부진한 것은 어쩔 수 없고
대신 24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커버해 주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추세를 다 비교해 봤었을 때 24년도가 예년보다 실적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상존하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죠. 후공정에서 어떻게 좀 수주를 따내는가, EUV에서 어떻게 좀 더 다른 파일을 가져올 것인가, 과연 산업용의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약 숫자로 그때마다 수주 공시를 올려주거나 당장 1분기에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 나아지는 모습들을 스토리로 보여줘야죠. 주가를 움직이는 게 실적이 올라서도 있지만 PR이 올라서도 있습니다. 주가란 건 결국 EPS 곱하기 PR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장사, 커다란 회사, 커다랗다고 하기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스몰캡 이상의 회사에서 주가를 올리는 방법은 실적이 갑자기 2배가 되는 것보다는 PR이 좀 더 레벨업을 하는 게 보기도 좋고 그 이후에 PR 올라간 만큼 숫자로 채워주는 그 후속 조치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단기 투자를 할 때에는 갑자기 2배로 실적이 되는 종목보다는 PR이 2배 올라가는 종목이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동산 2배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목표가도 그렇고 이 리스크가 조금 축소되는 모습만 보여줘도 나름대로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차트, 이때 당시 보여줬던 차트입니다. 이 선에서 16만원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어지면 좋겠죠. 이어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죠. 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다행이라고 하긴 좀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어쨌든 통로 아래에서 지킬 것인가, 통로 안에서 지킬 것인가 그걸 봐야겠죠. 이 선대로면은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를 못 지킨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15만원대 초반 혹은 14만원대까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이어가면 이런 모습이 될 텐데 과연 반등을 어느 순간에 좀 기대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횡보가 돼도 좋고 등락이 돼도 좋은데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차트가 지금 당장 엄청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저점을 지키는가 그리고 저점을 지키는 부분에서 아마 곧 1분기 실적 발표를 어쩔 수 없이 상장사들의 성적표를 봐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될 텐데 그때 시장에 충격을 어느 정도로 줄 건가 그리고 이 주가가 그걸 버틸 것인가 2분기가 됐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올 것인가 나름대로 IR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봐야겠죠. 어쨌든 리스크도 크고 그걸 당장 축소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저조한 1분기 실적을 맞이해야 되고 차트는 호재보다는 악재를 앞두고 많이 반영된 상태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외국인은 괜찮게 가져왔습니다. 올해 초로 보면은 올해 초 1월달 25%지 않습니까?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죠. 27%까지 올라왔고 근데 반대로 기관은 좀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도 마찬가지죠. 특히 3월달, 4월달 이때 좀 많이 팔았는데 양매수가 들어왔으면 굉장히 편안한 기분으로 좀 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차트가 많이 좀 망가져서 아쉬운 종목입니다. 단기 반등보다는 과연 저 자리에서 지키느냐, 특히 지킬 때 1분기 실적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걸 좀 보면서 추세를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사는 워낙 좀 입지가 그 산업 내에서 현미경이라는 그 아이템 내에서는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에서 크게 리스크가 짚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기 말씀드렸었던 중국에 대한 편중성 리스크인데
그거는 거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공사에게 좀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을 대체할 만한 숫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크시샘스는 조금 아쉬운 종목입니다. 워낙 좀 특색이 있고 입지가 있는 기업인데 사실 미중 갈등,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든 간에 혹은 행정부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당장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 구조적인 문제에 끼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 구조적인 문제만 조금 해소가 되면은 힘이 많이 덜어진 종목입니다. 특색이 있는 종목들을 시장이 조금 저조할 때 많이 챙겨봐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들여다봤고요. 네, 오늘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노동자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